오늘 아침 출근길 못 타고 가셨나요? 친구와의 모임 자리까지 가는 데는 얼마나 걸리세요? 이동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 그런데 똑같이 출근하고 모임에 나가는데 이동에 걸리는 시간은 천차만별입니다. 로그인이 주목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교통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당신의 지역에게 묻습니다. 통하였는가?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격차 해소 희망위원장 김영철입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 통하였느냐입니다.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줄 두 분 스튜디오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오늘도 저희에게 주제와 관련된 패스워드의 단서를 제공해 주실 전국의 기자님들 로그인해 주셨습니다. 모두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짝반짝. 자, 두 분 만약에 내일 하루 동안 마음대로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진짜 그럼 어디로 가서 뭘 하고 오시겠어요? 이게 중요한 건 경비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딱 0시부터 24시까지 딱 24시간. 저는 정선에 가서 바로 그 와와 버스를 좀 타보고 그 완전 공영제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던 마을 호텔 18번가를 한번 쫙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좀 갖고 오고 싶습니다. 사실 그 골목만 다 봐도 24시간 걸리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아, 우리 다루기로 했던 주제니까 또 더 의미 있고. 울릉도를 좀 가보고 울릉도. 울릉도도 하루 만에 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고속선 타고 울릉도 가갖고 독도가 보이는 날씨 좋은 날에 독도가 보인다 그러면 최상일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요즘은 워낙 교통이 이제 편해지다 보니까 사실 하루에 마음만 먹으면 가까운 해외까지도 갔다 올 수 있다고도 하는데 해외보다 더 멀게 느껴지는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 교수님 이게 사실입니까? 서울에서는 어느 차 없이도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는 그런 대중교통 시스템이 갖춰져 있죠. 네. 근데 대중교통이 열악한 이제 지방이나 그 농촌에서는 오히려 차 없이는 아무 데도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거리상으로는 멀지 않더라도 버스가 하루에 한두 대만 다니는 교통 오지의 경우에는 시내 한 번 나갔다 오는데도 호박 하루가 걸리는 곳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역 간 교통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심각하다는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데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가 더욱 중요한 주제일 텐데요. 자, 전국의 LG 헬로비전 기자단이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왔는지 먼저 키워드 확인해 볼까요? 코로나 집콕 시대 이동권을 보장하라. 자, 지하철 희망 고문 뭐 통학 택시도 있고 한시가 생활 거 그렇죠. 자,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우리 이경영 교수님께서 하나를 한번 뽑아 주신다면요, 오늘. 특색 있게 영어가 한 두 군데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A, B, C, D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이게 A, B, C, D 뭐가 있을 것 같죠? 과연 무슨 의미일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안녕하세요. 이세진 기자입니다. 저번에 김포의 지옥철 탔던 게 참 인상적이었는데 저번 방송 보고 주변에서 반응이 어땠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영자 언니 성대모사를 부탁을 드렸었는데 네. 아, 나 우리 세진이 오늘 이렇게 김포 얘기, 지옥철 얘기 너무 재밌었던 거 아니니? 중간중간 내가 지옥철 얘기 내가 눈물이 어때 세진아? 잘했니? 너무 보람찹니다. 네. 방송을 보신 지인분들이 그거에 대한 제 반응이 너무 떨떠름하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는 진짜 좋아서 그렇게 한 건데 왜 그렇게 받아들였자고 이렇게. 그러면 해명을 본인이 이영자 씨 성대모사를 한번 하시죠. 영철아 왜 그러니? 잘하네요. 아니 근데 세진 씨 그나저나 오늘 주제가 교통 격차인데 갑자기 웬 ABCD요? 갑자기 웬 알파벳인지 진짜 저도 좀 궁금해요 이거는요. 네, 수도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바로 GTX 이야기입니다. 우리 말로 하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라고 부르는데요. 이 GTX가 현재 A 노선부터 D 노선까지 이제 추진될 예정입니다. 네, 일단 여러분 GTX 요즘 정말 많이
들어보셨고 들리는 단어인데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먼저 좀 알고 가야 할 것 같죠. 자, 난영 씨, 일단 GTX가 정확하게 뭔지 좀 알려줘요. 네, 영철 씨 제가 알려드릴게요. GTX란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로 2007년 경기도가 국토부, 당시 국토해양부의 제안에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기존의 수도권 지하철이 지하 20m 내외에서 시속 30-40km로 운행되던 곳에 비해 이 GTX는 지하 40에서 50m의 공간을 활용해 노선을 직선화했고요. 시속 100km 이상, 최고 시속은 200km까지 운행을 할 수 있는 신개념 광역 교통수단인 거죠. 현재 경기 파주 운정에서 화성 동탄역까지 연결하는 A라인, 또 인천 송도에서 경기 마성역을 연결하는 B라인, 경기 양주에서 경기 수원역을 연결하는 C라인의 3개의 노선으로 나누어져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GTX D도 있다고 하는데 D는 왜 없어요? 맞아요. GTX D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GTX D는 김포 장기에서 부천 종합운동장을 연결하는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를 뜻합니다. 언론에서 대개 GTX D라고 표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정식 명칭은 아닌 거죠. 자,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던 초기에 김포 주민들은 서울 직결 노선을 희망했지만 이것이 불발되며 김포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는 뜨거운 감자이기도 합니다. 자, 영철 씨, 궁금증이 좀 풀렸나요? 고마워요, 난영 씨. 자, GTX D에 대해서 김포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군요. 아니, 이세진 기자님, 현장에서 듣는 주민들의 반발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앞서 김포와 인천에서 정부에 건의했던 GTX 노선은 서울을 통과하는 광역 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노선이 김포 부천선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이후 해당 노선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각 지역에서 후폭풍이 상당했습니다. 대규모 집회부터 단식, 심지어는 삭발까지 이어지면서 노선 자체를 수정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졌는데 노선은 끝내 바뀌지 않았습니다. 용 부장님,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도 GTX 영향권 안에 있지 않습니까? GTX A 노선이 저희 집의 인근에 이제 네. 통과하게 될 예정인데 네. 대곡역이라고 거기가 이제 경의중앙선하고 3호선이 있어요. 근데 3호선을 타고 제가 수서까지 가려고 그러면 1시간 반이 걸려요. 근데 그 GTX A 노선이 생기면은 20분 정도면 된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훨씬 편리해지고 뭐 강남 갈 일이 요즘은 아예 약속을 그쪽에서는 안 하는데 너무 오래 네. 걸리니까 강남 가기도 쉬워질 것 같고 그런 그러네요. 이제 편리성이 있죠. 지금 김포하고 부천 같은 경우는 아마도 상당수의 주민들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그거를 경유를 안 하게 하니까 불만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네요. 어때요? 솔직히 교수님도 GTX가 연결되기를 바라는 입장이신가요? 명암이 있습니다. 어. 이게 소위 이제 수도권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소위 빨대 효과라는 걸 또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빨대 그러니까 일자리가 이제 뭐 여기서 좀 구하는 것보다는 그쪽이 낫고 그렇죠. 그다음에 좀 물건을 사더라도 또 서울에 가서 사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지역 경제가 오히려 좀 피폐되는 죽을 수도 있고. 그런 명암이 있습니다. 또 두 가지 또 명함이 있네요. 아니, 저번에 김포 지역주를 보니까 진짜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짧게라도 철도가 추가로 연결되면 도움이 좀 되는 거 아닐까요? 정부는 이 노선이 출퇴근 유동 인구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김포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반면에 회의적인 시각도 많은데요. 서울 출퇴근이 많은 상황에서 부천까지의 노선을 누가 이용하겠느냐부터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갈아타는 방식도 사실은 시간 절약 효과가 크지가 않아서 수요가 없을 거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제 이 GTX-D가 건설이 되기까지는 수년 또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는 문제여서 당장의 해법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맞는 얘기죠. 그죠? 교통은 한번 건설을 하는데 또 오래 걸리고 또 한번 만들어 놓으면 또 오래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모쪼록 현명한 해결책을 하루빨리 찾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자, 그나저나 우리 윤 부장님, 우리 이세진 기자는 별명을 얘기를 안 해줬던 것 같아요. 별명보다 삼행시를 하나 지어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오늘 이 세상에 세진이만큼 진국은 없다. 네. 인간미가 철철 넘치는 열혈 기자입니다. 네. 자, 수도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GTX에 대한 키워드였는데요. 전국 기자단은 어떻게 들었는지 궁금하죠? 자, 소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제 가면 언제 갈 길이 멉니다. 네. GTX 좀 놔주세요. 네.
수도권은 GTX, 지방은요 UUU 또 있고. 근데 사실 철도나 지하철 노선이 수도권에 집중된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교통 격차가 더 크다고 느껴지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우리나라의 이제 온갖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 이제 불균형 발전이라고 이제 보는 제 입장에서는 네. 철도망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광역 철도 노선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GTX B 노선 그리고 또 D 노선의 이 사업 예산이 어느 계정에 들어 있는가 하고 보면은 이 균형 발전 특별회계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주민의 통행 편의를 위해서 건설하는 광역 급행 철도 노선이 완공되면 과연 이게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 편의 격차가 완화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의심이 드는 거죠.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예산을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쓸 예산을 왜 수도권을 위한 예산으로 쓰냐 이 그쵸.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수도권의 전 인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다가 이 교통 인프라를 충분히 깔아줘서 효율성을 높이자. 수요와 공급의 원칙, 요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지방은 또 계속 낙후돼가고 맞아요. 또 사람들은 수도권으로 몰리고 이게 악순환에 빠지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도 기본적으로 깔아줘야 될 인프라는 깔아주면서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게 마땅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방법에 대한 모색 역시 필요할 것 같죠.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한번 뽑아볼까요? 자, 되게 친한 형이 또 출연한 프로그램, 우리 김용만 씨가 하는 프로그램 제목이랑 좀 비슷한데 지금 뭉쳐야 찬다인데 그거는. 자, 이게 어떤 얘기가 들어있을지 눈이 확 들어오죠. 뭉쳐야 산다. 일단 너 이름이 뭐니? 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근무하는 김한식입니다. 일단 반갑습니다. 김한식 기자님, 일단 제목이 뭉쳐야 산다인데 일단 축구랑 관련된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축구를 좀 하십니까? 네, 일단 저에게 축구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차는 운동입니다. 자, 그렇고요. 그러면 이름이 또 김한식 씨니까 한식 좋아하십니까? 양식 좋아하십니까? 네, 한식 좋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식과 축구를 좋아하는 우리 김한식 기자님, 왜 이 제목을 가지고 오셨어요? 뭉쳐 산다? 네네. 일단 축구라는 운동이 개인의 그런 능력도 중요하지만 11명의 선수들이 잘 화합을 하고 협력을 해야지만이 이길 수 있는 게임이잖아요. 네. 제가 있는 곳이 부산인데 옆으로 울산과 경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경제 침체라든지 인구 유출 이런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세 개의 광역권을 뭉쳐서 메가시티를 한번 만들자. 부울경 메가시티를. 딱 저도 듣자마자 부울경 하는 순간 반가운 단어인 게 부산, 울산, 경남. 그 네. 가운데 낀 울산하면 또 제 고향하고 관련된 얘기라서. 그러시죠. 그렇죠. 지금 네. 반가운데요. 네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사실 고향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부울경에 대한 얘기들 상당히 뜨거운 이슈거든요. 그동안 이제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국가 균형 발전 모델로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이 추진해 왔습니다. 부산과 울산, 창원, 진주 4개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인근 중소도시와 농어촌까지 연결해 하나의 공동체를 조성한다는 전략인데요. 목표는 2040년까지 인구 1,000만 명. 현재 그 3개 광역자치단체를 통합해도 1,000만 명이 좀 약간 안 되는데요. 그래서 1,000만 명을 만들고 지역 내 총 생산 491조 원 확대가 목표입니다. 네. 근데 메가시티를 만드는데 교통 격차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김영철 님도 이제 고향에 사실 때 울산이 고향이시잖아요. 네. 그 부산과 경남을 좀 이렇게 가깝게 생각하셨는지 심리적으로 어땠는지 좀 기억을 좀 듣고 싶은데요. 부산 가려면 한 2시간 걸렸고 차도 1시간에 한 대. 아니면 2시간에 네네. 한 대. 진짜 그랬어요, 그때. 네, 현재 이제 부울경은 시외버스와 열차 그리고 고속도로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제 지하철이 개통이 된다면 완벽한 교통망이 구축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 3개의 광역단체를 연결하는 시외버스의 경우 1시간당 한 대꼴로 운영이 됩니다. 또 열차 또한 비슷하고요. 또 부산과 울산은 이제 태화강을 연결하는 열차가 있는데 무궁화호입니다. 1시간당 한 대 운행되는데 근데 주말이나 이럴 때는 그 예약이 매진돼 앉을 자리가 없이 우리 입석이라고 하죠. 입석으로 이렇게 가는 게 불편하게 가는 경우. 부산하고 경남을 연결하는 경우에도 김해까지만 경전철이 연결돼 있고
김해에서 창원이나 마산 그리고 서부 경남인 진주까지 가려면 버스를 갈아탄다든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근데 지금 메가시티 건설을 꿈꾸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넓은 지역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려면 사실은 교통이 편해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동남권의 철도 교통은 일단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동남권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 계획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보면 경남 창원시 마산역에서 부산광역시 부전역에 이르는 부전 마산 간에 전동 열차를 도입한다거나 창원, 부산, 울산, 신경주, 영천, 동대구, 서대구, 대구, 국가산단, 창원을 연결하는 동남권 메가시티 급행철도 이건 MTX라고 우리가 이름 네. 붙여놨고요. 그래서 그 동남권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일이 급하고 또 부산, 울산의 광역철도는 부산, 양산, 울산을 연결합니다. 이러한 주요 도시들도 철도망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근데 이제 울산이 광역시 아닙니까? 네.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7대 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어요. 지하철이 없어요.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광역철도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메가시티를 만들면서 이러한 광역 철도라든가 뭐 지하철, 도시철도를 쫙 깔아서 하면은 왕래가 훨씬 수월해지고 그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겠죠. 네, 네, 그렇죠.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한식 기자님, 교통망 확충에 대한 기대감도 좀 클 것 같은데 이건 어떻습니까?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이제 최근 부산과 경남, 울산을 잇는 이제 광역철도 사업이 국토부 선도 사업에 선정됐다는 겁니다. 해당 사업은 이제 2029년까지 KTX 울산역에서 울산 웅촌 을지나 경남 양산 웅산과 부산 월평, 부산 목포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구축에 세계 도심을 잇는 게 이제 핵심인데요. 지역 간 이동 시간이 기존 이제 70분에서 60분 이내로 단축을 시켜 동일 생활권과 경제 공동체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 좋습니다. 하루빨리 진짜 좋은 소식이 또 들려오길 바라겠습니다. 김한식 기자님은 혹시 별명이 있나요? 별명이 볼펜이었습니다. 볼펜. 왜요? 볼펜이요?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이제 취재 현장 가면 저희들이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은 이제 볼펜 기자라고 통칭을 합니다. 그래서 예, 볼펜. 마음에 드시죠? 아니요, 약해요. 아, 예. 마음에 안 들어요. 예. 볼펜 기자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뭐 약간 제가 좀. 멋진 거 하나 지어드릴게요. 아, 있어요? 네, 바람의 남자. 네. 바람만 불면 그냥 밖으로 뛰쳐나가는. 태풍만 오면은 그냥 현장을 현장으로. 뛰쳐나가는. 당시에 아주 인상에 깊이 박힌 영상이 있는데 아, 그래요?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먼저 확실히 태풍 알 경보가 겁니다. 내려진 전남 완도입니다. 김한식 기자가 어머머. 나가 있는데요. 네, 김 기자, 태풍이 다가오는 게 어머. 지금 느껴지고 있나요? 어떻게? 네,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거센 바람과 함께 어떡해. 빗방울이 쏟아지고 그 강도가 어떡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제 팀을 보이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높은 파도들이 해안으로 밀려들고 있습니다. 풍주의주보가 이게 발효. 사실 웃을 상황은 아닌데 진짜 나도 지금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엄청난 강풍이 몰아치고 그때도 고생이 많았죠. 하루 종일. 강해지고 완도 섬에가 아, 김한식 기자님. 사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진짜 본인 아찔하죠, 그때. 네네. 그때 이제 좀 가장 아픈 게 피해가 좀 많이 났습니다. 완도하면 전복의 주 생산지인데 어민들이 굉장히 조금 고통을 많이 받으셨죠. 저보다 네. 더 고통을 받으셨죠. 아, 바람의 남자 어떻습니까? 볼펜보다는 바람의 남자가 우리 바남. 네, 예. 예, 좋습니다. 뭐.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바람의 남자. 자, 부울경 메가시티의 숨은 고민 전국 기자님들 어떻게 들었는지 자, 여러분들 생각 한번 보여주세요. 경북도 광역 교통망 필요한데 또 다른 지역까지 올라왔습니까? 하늘 택시 도입? 충청도 교통망 확충 시급합니다. 예, 지금 전국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교수님, 대한민국이 이렇게 편중된 교통 인프라를 지니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이게 이 도로를 놓거나 이제 철도를 이렇게 놓는 일들이 이제 한두 푼 돈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 인프라를 놨을 때 돈 들어간 만큼 차가 다니고 요금 수입으로 건설 비용을 뽑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 돈을 이제 주무르는 이제 기재부에서는 이제 예산 타당성 제도, 보통 줄여서 우리가 예타 제도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이 경제성 분석이라는 게 당연하게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잘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수도권의 교통 인프라를 설치하는 데 대해서 예타를 해보면은 대부분 통과하고, 교통 인프라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증설하거나 신설해야 된다는 수요가 또 생기고, 그럼 또 예타를 통과하고, 반면에 이러한 인프라가 열악해서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곳에서는 예타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격차는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교통 인프라하고 도시의 발전은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통이 발달되면은 사람도 왕래가 수월해지고, 그죠? 네. 오고 가기 편해지고, 그다음에 물건도 오고 가기 편해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물류, 그다음에 소비자의 접근성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도시의 경제적인 발전이 도모되고, 고립된 도시는 당연히 발전을 못하겠죠. 그렇죠. 지금 수도권에만 너무 몰려 있는 교통 편의를 네. 좀 지역으로 분산시켜갖고 다들 골고루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통 격차를 우리 이기원 교수님과 함께 네. 해소하기 위해서 기원해 보겠습니다. 아, 그랬습니다. 진짜. 왜냐하면 들어보니까 선순환, 잘 된 데는 계속 잘 되고 안 된 데는 계속 악순환이 된다는 게 느껴지네요. 자, 오늘 저희가 나누고 있는 이 주제의 무게가 더욱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는데, 자, 그럼 마지막 키워드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틀어주세요. 이동권을 보장하라. 아, 또 쭉쭉 올라왔습니다. 사이적 공장만. 자, 저기 보세요. 1,000원짜리 지폐를 키워드로 준비해온 너 이름이 뭐니? 네, 안녕하세요. 네. 김영철 씨 팬클럽 핵심 임원진의 친구의 친구인 경북의 이하영입니다. 아, 친구의 친구. 아, 어쨌든 같은 팬이네요. 그죠? 계열사. 근데 지금 키워드 쓰는 자리에 이거 웬 1,000원이죠? 이 1,000원짜리 한 장으로 지금 탈 수 있는 게 행복 택시가 있어서 그 서비스를 제가 소개를 좀 하려고 키워드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1,000원짜리 택시, 와, 그게 가능한가요? 지금 택시가 기본 요금이 3,000원대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북에서는 버스가 다니지 않는 교통오지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그 버스 요금 정도만 내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게 바로 행복택시거든요. 지금 이용 요금은 지역별로 100원에서 1,500원 정도 선인데, 나머지 요금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22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행복택시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버스가 자주 다니는 휴면 소재지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지방 소도시 중에서는 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도 상당히 많을 텐데요. 경북 교통은 현재 어떤 상황이에요? 경상북도는 우리나라 그 행정구역상 가장 면적이 넓은 도입니다. 그 산간 지역이 많아서 대중교통의 불모지이기도 한데요. 그 시내버스, 대중교통이 없는 산간 오지 마을의 경우에는 시내버스를 한번 타려면 1시간 이상씩 걸어가야 합니다. 그 대부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고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어깨도 아프고 뭐 팔다리 아프고 근골격계 질환을 많이 앓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병원을 가려면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가 없어서 한두 시간을 걸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서울 사람들은 사실 자가용을 소유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중교통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면과 면, 리와 리 사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농촌 지역에서는 오히려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서는 어느 한 곳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대중교통이 열악합니다. 서울의 대중교통 이용에서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83%에 이르는 데 비해서 강원도 같은 데 긍정적 응답 비율은 50%에 그칩니다. 이한 기자님, 1,000원 택시 말고 또 다른 교통복지 정책 또 있습니까? 시내버스 회사가 노선을 폐지한 곳에 운영하는 공공형 버스가 있고요. 이것이 수도권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곳에는 버스 승강장에 여름에 버스 기다리는데 더우니까 에어컨 같은 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춥다고 온돌 의자 있고요. 심지어 공기청정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경주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지금 버스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BIS 시스템도 점차
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교통 소외 지역을 위해서 정말 다양한 교통 복지 정책들도 시행이 되고 있네요. 유 국장님, 이런 면들은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부분인 거죠? 그렇죠. 뭐 이동권 보장이라는 게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삶의 질하고 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4년에 이제 농촌형 교통 모델 시범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은 82개 시군에서 아까 얘기했던 뭐 100원 택시, 1000원 택시, 그다음에 공공버스 이런 것들을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 그래요. 그런데 아직도 혜택을 못 받는 분이 많이 계시고 오지나 이런 데 가면은 투자에 비해서 안정적인 고객 확보가 좀 어려워서 효율성을 좀 더 높여야 되는 그런 숙제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하연 기자님, 행복택시의 경우 실효성 부분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혹시 지역에서 아쉬운 부분에 대한 지적들 이런 거 좀 있나요? 네, 이 행복택시가 다니는 지역에 계신 주민들은 좋지만 이 버스가 이제 하루에 한두 번 들어오는 오지마을도 있는데 이런 곳은 행복택시가 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차별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 조사를 해서 아예 이런 곳은 버스 노선 대신에 행복택시를 운행해야 한다는 이런 목소리가 좀 있고요. 그 횟수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행복택시 운행 지역하고 사용 횟수를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통 소외 지역, 소외자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해결 방안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하영 기자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팬의 친구 이하영 기자님이었습니다. 자,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복택시와 다양한 교통복지 정책에 관한 키워드 전국 기자단은 어떻게 들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1,000원의 행복 별점 1000개. 행복택시 가자. 자, 그리고 오늘은 신입 기자들이 안 들어왔나? 내신 궁금했는데요. 자, 바로 딱 나타나죠. 할 말 있어요라고 나타났습니다. 바로 만나보죠. 할 말 있어요. 너 이름이 뭐니? 안녕하십니까. 아는 형님에는 서장훈이 있다면 LG 헬로비전에는 송하영이 있습니다. 2m 조금 안 되는 기자 송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뉴페이스의 등장인데요. 그게 무슨 비유법이죠? 서장훈님의 키가 3m가 조금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저는 2m가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잘한다.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 또 서장훈 씨 그런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이러실 텐데. 아니 우리 송하영 기자님은 입사한 지 지금 얼마나 됐어요? 네, 저는 입사한 지 자그마치 96일, 그러니까 100일을 좀 앞두고 있는데요. 신입 기자가 된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네. 우리 송하영 기자는 이름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아이 같고 영하다. 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원석을 우리가 이제 막 발견을 했어요. 했어요. 네, 탄광이 아니라 금광에서 이제 잘 다듬으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아이 같고 영하다. 그래서 이름이 송아영. 자, 아이 같고 영한 우리 서영 기자님. 근데 오늘 지금 막 원석 같다는 칭찬인데 어떤 얘기를 해주려고 로그인 하신 거예요? 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대한민국에서 교통이 가장 불편하다면 어떤 곳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우리 이하영 기자님 얘기 들어보니까 약간 산골, 오지, 산속 이런데. 그럴 수도 있지만 하지만 바로 섬입니다. 섬의 유일한 교통수단은 바로 여객선이거든요. 오, 그렇네요. 진짜 그렇고 보니까. 아니, 여객선은 또 승선 요금도 상당히 비쌀 테고 섬 거주민 뭐 할인이 있다고 해도 진짜 몇만 원이 훌쩍 넘는 걸로 기억을 얼핏 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이곳 전남은 전국의 섬의 66%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난 2006년부터 섬 주민의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이 실시되면서 목포에서 만제도까지 가는 여객선의 경우 편도 운임료가 성인 기준 67,000원이지만 섬 주민은 7,000원만 부담해서 최대 88%까지 지원받아 왔습니다. 운임료에 따라 적게는 5,000원, 또 많게는 7,000원만 부담하면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얘기를 들어보는데 사실 할인이 정말 많이 되긴 하네요. 근데 이게 편도 5,000원이면 한번 육지에 볼일 보러 나갔다가 오면은 돈 10,000원이 그냥 나가는 건데 사실 이게 말이 10,000원이지 생각보다 이거 지금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섬 주민분들의 노고를 전라남도가 최근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서민분들에게 뱃삭을 1,000원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저희의 1,000원 여객선인데요. 지난 8월에 최초로 운영됐다가 이번 9월 1일부터 전 구간으로 확대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해 11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시행됐고요. 1,000원만 내면 어떤 구간이든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000원 여객선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이 대략 5만 명에 추정돼서 큰 기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세상에 뱃삭이 단돈 1,000원이라뇨. 아까 1,000원 택시도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 야, 1,000원짜리가 이렇게 가치 있게 쓰이는 경우가 또 있었다니요. 이거 대박인데요. 주민들에게도 이게 도움이 정말 많이 됐겠어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몸이 아프거나 또는 생활물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좀 나가실 때 아무래도 교통비만 3, 4만 원의 비용이 드는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이렇게 1,000원 여객선이 도입되면서 배를 타는 데 있어서 부담 갖지 않고 이용하실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감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원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수 섬 지역 같은 경우에 계도의 경우에는 차량을 배에 실는 비용이 14,000원에 달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비용이 좀 육지에 나갈 때마다 부담스럽고 좀 불편하다라고 호소하셨는데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10월 1일부터 여수 지역에 거주하는 도서민분들은 차량을 배에 실는 도선 비용도 1,000원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교통복지라는 거 개념이 대한민국 어느 곳에 살더라도 교통 편의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요. 섬에서 살더라도 네. 육지에서 사는 사람들과 같은 수준의 교통 접근성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육지에 살면서 누리는 혜택이 단순히 경제성이 있다는 이유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듯이 섬에서 산다는 이유로 교통 편의에서 소외된다는 것은 너무나 불공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옳소. 네. 아니 근데 우리 송하영 기자님, 섬 지역으로 네. 취재 많이 다녔을 텐데 다니면서 교통의 불편을 좀 체감을 하셨나요? 네, 아무래도 여객선이 매 시간마다 있지 않고 또 시간별로 지정돼서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늦은 시간에는 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저희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섬이 너무 멀어서 한번 취재를 가실 때 아예 자고 나오시거나 해가 다 저물어서 육지에 도착하시니까 섬에 가면 무조건 리포트 2개 정도는 맡아와서 해야 하는 그런 룰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섬에 한번 저희들도 촬영 가면 2주치 찍어 와야 되거든요. 네. 아 진짜 여러모로 전국의 기자님들 진짜 고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윤 국장님 격려 한마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국 구석구석 누비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헬로비전 기자들 화이팅! 진짜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송하영 기자님 오늘 좋은 얘기 감사하고요. 앞으로 LG 헬로비전의 정말 베테랑 기자가 되길 기원해요.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제가 뽑은 거 아시죠? 그럼요.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메시지가 왔네요. 자, 오늘도 지역에서 메시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요. 교통 소외 지역 구석구석에 행복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 다 싣고 다니니까요. 편리해요, 오면. 다들 용 잘하시고 계시고. 나올 때나 들어갈 때나 1년살이 65일. 항상 감사하죠. 오지마을에 작은 행복이 떴습니다. 그 작은 행복 덕에 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편리해졌는데요. 교통 오지에 날아든 행복의 정체. 경남 거제로 가볼까요? 24만 시민이 살고 있는 이곳은 평화의 도시 거제입니다. 오늘 9시 20분 행복마차가 마을 회관에 도착하여 개점을 합니다. 아침부터 주민들이 마을회관으로 모이는데요. 이들이 기다리는 건 다름 아닌 행복마차? 대체 정체가 뭘까요? 근데 방송을 들으니까 차가 온다 했어. 그 차가 또 안 오더만 오늘 오기도 하네. 마트 있는 거 다 팔러 온다요. 오면 아주 편리합니다, 우리는. 아니면 여기는 교통편이 좀 불편해서 시간 맞춰서 또 가야 되지. 올 때도 또 그 버스 타고 오려면 기다려서 와야 되지. 그래서 우리한테는 아주 유익합니다. 교통 소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식 마트. 마트 한 번 가기 힘든 주민들에겐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거제시청까지 20km, 주민센터까지 차로 1시간 이상 걸리는 교통 오지마을 주민들. 이들을 위해 월, 화, 목, 금, 주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달려가고 있는 행복마차. 드디어 행복마차가 회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 정기하고 다 해야거든요. 이장님 잠시만 정기 다 하고 제가 말하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하기 전부터 마을 사람들이 트럭으로 모입니다. 행복마차가 정확하게 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행복마차요. 마을마다 약간 소외된 지역이나 마을에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나 사용할 수 있게 마트를 거의 이동식 마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로 말할 것 마을로 찾아가는 이동마트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농산물부터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산품까지 다양하게 갖춘 행복마차. 게다가 금융 업무까지 가능하다는 사실. 그야말로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만물 트럭인데요. 읍내를 고스란히 옮겨놓은 것처럼 다양한 물건을 구비한 행복마차. 이 중에서도 손님들에게 인기 폭발인 제품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제일 좋아하시는 몸빼바지. 이 진짜 핫합니다. 어르신들 일하다가 와서도 갑자기 하나씩 사고 가시고 거의 뭐 쇼핑하듯이 골라서 대보고 저희한테 뭐 예쁘냐 물어도 한번 보십니다. 어르신들 오시면 됩니다. 이용하시면 됩니다. 기다렸다는 듯 들어와 이것저것 둘러보며 쇼핑 시작. 19,500원. 19,500원. 우리 요 손님 거절합니다. 우리. 싸다 이 말입니다. 예, 마음에 드는 게 많습니다. 예, 이것도 마음에 들고 옷도 마음에 들고. 이 바나나 4,500원. 각종 과일과 생필품도 저렴하게 구입 가능. 더 이상 멀리 나갈 필요가 없겠는데요. 마트가 동네로 직접 찾아오니 생활은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세제하고 요구르트, 모이향, 마실 것도 사고 몸빼도 사고. 일단은 어머님들 정말 좋아하시죠. 왜냐하면은 뭐 유제품, 우유 이런 거는 진짜 바로바로 사야 되는데 그 버스 타고 오래 걸어갔다 오면은 상한 경우도 되게 있거든요. 근데 직접 와서 바로 사서 집에 들고 갈 수 있으니까 많이 좋아하십니다. 뭐 그거 말고 마트뿐 아니라 간단한 금융 서비스도 가능한데요. 예, 공과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거 된다 했대서 가천까지 안 갈라고. 행복마차 한켠에 마련되어 있는 공과금 수납기. 덕분에 주민들은 불편한 교통을 감내하며 시내까지 나가야 하는 일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카드 비밀번호 입력해 주시죠, 어머니. 받아야 될까? 아니 잔돈 없지. 비밀번호 틀리다는데 한 번 더 할 겁니다. 비밀번호, 이 카드 비밀번호 내가 잘 몰라. 카드 비밀번호 알아야 되는데. 잘 몰라. 저번에 아들이 계좌 주더만 또 잊었겠다.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겐 친절한 도움의 손길도 건네드립니다. 다시금 이동할 채비를 하는 행복마차. 벌써 끝난 건가요? 이제 다음 마을로 이동 준비 중입니다. 보통 한 마을당 20분 정도 잡고요. 제가 유동적으로 조정해서 차량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빨리 드릴게. 어머니가 지금 밭에서 급하게 오셨다고. 이거 아니면은 잘 마트도 못 오시는 분이라서. 어머니 이쪽 오세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직원들은 기꺼이 시간과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아니 원대 안 가고 또 자기 잡기 안 들지. 또 몸도 안 좋고 한께는 그거 가려고 하면 내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 좋다. 다음 행선지를 향해 달려가는 트럭. 거제시 외곽에 위치한 교통 수혜 지역을 찾아가는 행복마차는 주민들의 쇼핑을 편리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일손도 벌고 있는데요. 올해 7월 운행을 시작한 이래 지역 밀착 서비스이자 농촌의 새로운 복지 모델로 자리 잡으며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2억 정도 들었습니다. 거제시에서 50%에서 1억, 중앙에서 40%. 처음에는 좀 어색해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주문을 하기도 하고, 특히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버스를 타고 나오는 것보다는 이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긴 운행을 마치고 마트로 돌아온 행복마차.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대로 물건을 채워놓고 다시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공산품부터 과일까지 마트를 기다릴 마을 주민들을 위해 트럭 구석구석 내일 운행에 필요한 물건들을 채워넣는 직원들. 이제 행복을 다 채워놨습니다. 내일 또 행복을 팔러 가야겠네. 거제 지역 교통오지 주민들에게 한 가지 행복이 더 있다는데요. 가담 줘보세요, 엉아. 브라보 택시입니다. 지역 내 택시비를 지불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브라보 택시를 부르면 와서 우리가 이거를 이용을 하거든요. 2017년 처음 운행하기 시작한 브라보 택시.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의 주민들에게 인기 만점인데요. 불편하신 분들 차량도 잘 들어오지 않는 데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버스 타러 마을 바깥까지 안 나가도 되고 그러니까 많이들 좋아하고 있습니다. 택시비는 1,200원. 와, 1,200원은 버스 요금 아닌가요? 이용하시는 분들은 1,200원만 내면 되고요. 나머지 금액은 시에서 기사들에게 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브라보 택시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 한 통이면 끝. 금세 마을회관 앞까지 택시가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면은 이제 카드 주고 1,200원 주고 또 들어올 때 카드 주고 1,200원 주고 토탈 그러니까 2,400원 주면 되는데 시에서 이 카드를 안 줄 때에는 우리가 6,000원 내야지. 콜비 1,000원, 택시비 5,000원. 전 사람한테 부담이 크죠. 그러니까 우리 걸어다닌다 인겨. 승객들 반응 좋으시죠? 연세 드신 분들 이제 뭐 대중교통이 아직 안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쪽 동네들은. 손님들의 행선지까지 든든한 두 발이 되어주는 브라보 택시. 덕분에 오늘도 편안하게 볼일을 보러 시내로 향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들의 보람 역시 크다고 하는데요. 불편한데 시민의 발이랄까 뭐 비록 시청에서 지원금은 받지만은 시민의 발이 돼주니까 우리는 손님은 손님대로 고맙고 우리는 우리대로 고맙고 그렇죠. 어머니 심심 안 합니까? 노래 한 곡 합시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브라보 택시는 현재 거제 인구의 10%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택시를 부르는 콜도 늘어 올해 7월엔 8만 건 넘게 콜이 들어오고 있으며 운행 마을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브라보 택시는 우리 발이죠. 나올 때나 들어갈 때나 1년 365일. 그래 항상 감사하죠. 이 브라보 택시가 좀 지역별로 더 많이 확대가 돼가지고 손님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고 하면 더 좋겠습니다. 교통 소외 지역의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 오늘도 행복마차와 브라보 택시는 주민들의 행복을 싣고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야, 저는 오늘 보면서 진짜 그랬어요. 그 행복마차에서는 자꾸 눈물이 나왔고요. 그리고 브라보 택시에서는 또 계속 웃음이 나오고 정말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는. 이게 인상적이었던 게 행복을 팔러 갑니다 했을 때. 그 오지에 계신 분들이 우리는 사실은 이제 수도권 사람들은 한 뭐 5분만 걸어가면 편의점도 있고 뭐도 있고 은행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런 분들이 이제 나가려면 또 버스 타야 되고 한참 가셔야 되는데 어렵죠. 와서 팔아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행복을 팔러 간다. 그 다음에 주민의 발이 되어준다라고 이제 그 이용자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뭐 1,200원만 내면은 읍내나 이런 데까지 데려다주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 같고요. 그 교통 격차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저렇게 지자체가 솔선수범해서 노력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아까 이제 행복마차 같은 경우는 딱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스위스의 미그로라고 이거 생협 제일 큰 조직이죠. 그 출발점이 바로 행복마차였습니다. 고틀립 두트바일라라는 분이죠. 그 모델이 저렇게
우리 저 잘 키우면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브라보 택시가 아까 우리 천원 택시하고 이제 좀 차별되는 점이 또 하나 있어요. 아까 이제 앱으로 다 처리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천원 택시들 하면서 이제 그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이장님은 이장님대로 입이 쫙 나왔던 게 정산하려면 서류가 이만큼씩 쌓여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어디까지 갔다 왔는지, 그다음에 몇 명이 탔는지 이걸 다 일일이 서류로 처리했었으니까. 근데 경남에서는 그거를 브라보 택시를 도입하고서 운행하다가 그게 불편하다 하니까 교통안전공단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앱을 개발한 거예요. 누구나 다 이제 GPS 다 달려 있으니까 어디까지 다니는지 그걸 갖다가 앱에다가 넣어놓으면 기록이 자동으로 되니까 정산 서류가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더 좋아하시는 겁니다. 기사님들께서. 택시가 이렇게 또 진화하고 있네요. 그리고 아까 우리 그 공과금 비밀번호 까먹어서 못 냈던 할머니 꼭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역 격차 해소 프로젝트 로그인 시즌2. 오늘은 교통 격차의 현실과 이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지역의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오늘의 패스워드를 입력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로저 윤경민 국장님, 오늘의 패스워드 입력해 주시죠. 네 글자로 고민 없이 골랐습니다. 사통팔달. 전국으로 다 뻗어나갈 수 있는 전국 모든 곳이 사통팔달로 돼서 교통 격차 해소하자. 알겠습니다. 교통 격차를 해소해야죠, 그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제시를 해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수님? 우선 이제 그 대중교통을 바라보는 이제 관점이 이제 경제성에서 삶의 질로 이게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사람이 떠나고 경제성이 부족하니까 교통 인프라를 또 놓을 수 없고 그런 악순환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동권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 살더라도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신안과 정선에 우리 완전 공영제가 됐던 인제 직영버스가 됐던 이 소규모 지자체라고 해서 작동 가는 게 아니라 단체장의 의지 그리고 담당 공무원의 열의 그리고 주민들의 지지로 탄생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노선을 사들이고 직접 운영하는 데서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들이 이걸 어떻게 해낼 수 있었나 하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들의 대답이 똑같아요. 뭐냐면은 주민들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이걸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예, 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그거 하나면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대한민국 방방곡곡 모두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까지 로그인의 지역 격차 해소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도 잊지 말고 로그인으로 로그인 해주세요. 약속! 놓칠 수 없는 지역의 소식, 저 영철이가 전해드립니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결혼 앞둔 예비 신혼부부 여기 주목하세요. 충남개발공사가 아산 배방 월천 지구에 더 행복한 주택 꿈빛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임대 기간은 기본 6년으로 자녀 출생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월 임대료는 전용 36제곱미터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임대료 9만 원. 전용 44제곱미터는 보증금 4천만 원에 월 임대료 11만 원. 전용 59제곱미터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임대료는 15만 원. 와우!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와 보증금. 심지어 입주 후 자녀 출산 시 임대료 50%를 감면해주고요. 2명 출산하면 임대료 전액 무료 혜택까지. 와, 이거 진짜 탐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지원하려면 일단 결혼할 사람부터 찾으러 가야 되겠네요. 여기 있어 내가 네 오빠야 네 오빠야.